안녕하세요. 몸튼튼 뇌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몸튼튼 뇌튼튼 올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신 것 같으신가요? 오늘은 나의 몸과 뇌를 점검해 보고요. 우리 내년도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올해의 계획이 있으셨나요? 물론 건강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5가지는 꼭 실천해 주세요 하고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까요? 자, 여기서 기억하시고 5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하기였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신다는 거는요, 우리의 몸에 리듬감을 찾아 주어서요, 몸은 물론 우리 뇌를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기. 우리는 몸 자체가 무언가를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12시간의 공복을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몸에서 다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을까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단 30%를 줄여 먹기로 했었습니다. 30%를 줄여 먹는 이유는요, 우리는 늘상 배고프기 전에 무언가를 먹거든요. 배고픔을 느낄 때 약간의 세포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이 약간의 세포 스트레스는요, 우리 몸을 재생하는 도구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에 집중하라. 우리 8시간 이상 수면을 지켜주시라 말씀드렸는데요. 짧게는 7시간, 길게는 8시간이에요. 기준은 이랬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잘 자고 낮에 졸리지 않는 정도예요. 나는 밤에 4시간밖에 안 자는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낮에 졸리지 않다면 건강하신 상태입니다. 하룻밤에 5시간, 6시간만 자도 괜찮은 인구는요, 5%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에 속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보통 95%에 속하시는 분들은 7, 8시간을 꼭 주무셔야 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집중을 수반하는 활동을 하라입니다. 1년 동안 저의 영상을 잘 봐주신 분들은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내가 거기에서 얻어갈 것들을 체득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악기를 배운다든지 한문을 익힌다든지 무언가에 집중하시는 것은요, 매우 뇌에 좋은 활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5가지를 잘 지키고 계셨나요? 나 이 정도는 지킨 것 같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못했네. 내가 뭐 했더라?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신 분들은 제가 이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올해는 보내더라도 내년이 찾아옵니다. 올해와 다른 내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와 함께 목표를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대 바라는 게 있으세요? 그렇게 여쭤보면요, 대부분 우리 아이들, 자식들, 손주들 다 잘 되고 나 건강한 거지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나의 바람이지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신 분들은요, 또 연말에 가면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나의 건강,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고 목표를 이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은요,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강을 지키고 뇌도 보호하고 몸도 보호하는 5가지 영역은 무조건 지켜주셔야 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 두 번째, 12시간 공복을 지키는 것. 세 번째,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네 번째, 수면에 집중하시는 거. 7, 8시간을 주무시는 거. 다섯 번째, 집중을 수반하는 활동을 하라였어요. 이 5가지를 중심으로 나의 신체의 목표도 한 가지 더 얹어서 2022년도 목표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일매일 운동하라고 했더니요. 매일매일 운동 너무 힘들어요. 나는 자신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조금만 걸어도 아파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통증이 있는데 통증을 참아가면서 운동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통증을 해결하시고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몸에 있는 관절들을 잘 봐주세요. 내 몸의 중심, 목, 허리, 무릎, 발목, 그리고 손목, 팔꿈치, 어깨. 이 관절들만 잘 관리를 해주셔도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절들의 정상 범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1년 동안 부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정상 범위들의 각도를 유지하실 수 있다면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목표는 나의 관절들의 정상 가동 범위를 유지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절 범위와 각도를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몸의 중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숙여서 배꼽 보기, 턱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고개를 숙일 수 있으셔야 돼요. 바로 하시고 옆으로 20에서 45도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회전. 어깨까지는 가지 않지만 귀가 옆에 보일 정도로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신전. 자, 코와 이마가 일직선상에 되도록 앞사람이 볼 때 콧구멍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고개를 넘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허리입니다. 팔을 아래로 내려서 손끝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 자, 뒤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쭉 펴신 상태에서 뒤로 보내줍니다. 자, 평상시 누워있는 골반이 있다면 골반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골반은 치골부와 우리 여기 골반 앞쪽 제일 튀어나온 곳이 같은 면상에 오도록 이렇게 여기가 앞에 있고 이쪽이 뒤에 있다면 같은 면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은 면상에 오도록 세워주시는 것이 골반의 바른 자세입니다.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움직여주며 골반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세요. 골반의 각도가 제대로 나올 때만 우리의 허리의 통증을 예방하고 어깨의 통증 그리고 무릎이 굴곡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골반의 움직임은 우리 몸을 바르게 하고 통증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골반의 굴곡된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앉아서 골반의 움직임을 만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네 발로 엎드린 상태에서 골반을 뒤로 아래로 뒤로 아래로 움직이며 골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깨가 이렇게 아래로 푹 무너지지 않고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쭉 밀고 등이 평평해진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골반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을 때만 우리 골반의 관절 가동 범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허리의 각도는 고개를 들어서 가슴이 들리는 정도까지가 나의 허리가 잘 세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허리를 세웠을 때 등이 평평해지지 않고 등이 굽어 있다면 등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신 겁니다. 고개를 들어 가슴을 세웠을 때 등이 평평해진다면 굽은 등은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리를 들어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리가 앞쪽으로 와서 붙는 게 아니라 선 다리와 나란히 옆으로 놓으신 상태에서 엉덩이에 닿아야 합니다. 잘 닿지 않으신다면 허벅지 근육이 많이 짧아져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양쪽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앉으신 상태에서 골반과 무릎을 일자에 놓으시고 다리를 들어 무릎을 쭉 펴시는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다리를 들어 무릎을 펴니다. 무릎을 폈을 때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면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들어 올려 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도를 확인해 주세요. 확인은 항상 오른쪽 왼쪽을 같이 해줍니다. 오른쪽은 쉽고 왼쪽은 안 된다든지 오른쪽 왼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발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앉으신 상태에서 무릎의 위치는 하늘을 바라보게, 그리고 우리의 골반의 위치와 11자로 이루게 해주신 상태에서 발목을 올려주세요. 엄지발가락 쪽만 올라가고서 이 복숭아뼈 쪽에 주름이 안 생기신다면 잘못 올리고 계신 겁니다. 복숭아뼈까지 다 올라오도록 더 많이 올릴 수 있으셔야 발목에 무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엄지발가락 쪽만 올리고 새끼발가락 쪽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비골근들이 약해져 있음을 확인하신 거니까요. 반드시 더 많이 올리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복숭아뼈 쪽까지 주름을 확인하며 발목을 올려줍니다. 엄지발가락 쪽만이 아닌 새끼발가락 쪽까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엔 발가락 굴곡 끈들입니다. 우리가 확인하셔야 될 관절 각도는요, 이 발가락 쪽 관절이 아니고요, 이 발등 쪽 관절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발이 굴곡되는지 확인시켜 주시고요. 잘 되지 않는다면 손을 발바닥 쪽에 두어 발가락이 구부러지도록 각도를 유지해 주세요. 중간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발을 사용할 때 발가락만 사용하게 되므로 발가락이 펴지지 않습니다. 발가락이 구부러져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중간 각도를 확인해 주셔서요. 이 각도가 만들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을 지지했을 때 접히는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각도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팔이 귀까지 잘 올라간다면 팔이 잘 굴곡되시는 겁니다. 팔이 90도까지 올라갈 땐 어깨 관절이고요. 90도에서 180도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의 날개뼈 관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180도까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날개뼈 관절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 내가 골반이 뒤로 가 있으면 팔을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반을 세우시면 어깨를 더 잘 올리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골반의 각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반을 세우시고 팔을 들어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팔을 뒤로 보내봅니다. 내가 팔을 뒤로 보내는 이 동작만으로도요, 우리 뇌에서 우리의 이 뒤 공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하는 활동이 많아진다고 뒤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골반을 세우신 상태에서 뒤로 팔을 보내주세요. 어깨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깨를 올려보시면 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올리고 내리고 해주세요. 이 올라가는 각도가 90도, 여기에서 멈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날개뼈 관절을 잡고 있는 근육들이 많이 뭉쳐있다 하겠습니다. 어깨를 귀에 최대한 올리고 아래로 천천히 내리며 어깨의 각도를 확보해 주세요. 위로 올리고 10초, 20초 동안 천천히 내립니다. 이렇게 어깨 관절을 확보해 주세요. 손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을 들어 올려 손목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세요. 손목이 잘 올라가지 않거나 통증이 있다면 손목 관절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엄지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를 들어 올렸을 때 최대치로 올려주셔야 되고요. 이 엄지 바닥면이 아래로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쭉 펼칠 수 있는 각도가 정확하게 여기 90도로 나오고 여기가 밀리지 않도록 확보해 주세요. 요것만 잘, 엄지 최고만 잘 지켜주신다면 손목 혹은 손에서 오는 통증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의 범위를 쭉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올해의 목표는 나의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해서 통증을 예방해 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관절 가동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실천해 주신다면요. 2022년도가 마무리되는 12월에는요. 나 1년 동안 목, 허리 운동은 잘했지. 내 어깨하고 손목 운동은 좀 등한시한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몇 프로의 성공인가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체크하시면요. 내가 목표를 이뤘다 안 이뤘다가 아니고요. 나의 목표는 80% 이뤘어. 20%는 좀 부족했지? 라고 평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전히 우리 5가지 운동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새롭게 추가된 하나, 나의 관절 범위를 확보하자. 이 목표를 매일매일 운동하기 세부 사항으로 넣어 주신다면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 건강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몸은 뇌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심장이 두근두근 할 때 우리 뇌도 더 스마트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해 동안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